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1조 원 이상 투자하는 제주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사업자 측이 공유수면 매립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사업 부지가 매각되면서 사업 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국 분마그룹 자회사인 제주분마 2호랜드가 1조 원을 들여 2호 해수욕장 인근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컨벤션과 마리나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겠다는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해양경관 훼손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도지사의 최종 사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 등 118억 원을 갚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호 유원지 전체 사업 부지의 20%인 86필지 4만 7천 제곱미터가 법원 경매에 등장한 건 지난해 말. 1차 경매에서 6필지 3,700여 제곱미터가 24억 원에 팔렸고 8개월 후 열린 2차 경매에서 나머지 80필지 가운데 42%인 34필지 16,000여 제곱미터가 낙찰됐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저번에 2번 연기해줬어요. 연기해줬는데 회장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경매를 통해 매각된 토지를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부지를 100%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 사업 허가 기간은 올해 말까지여서 사실상 사업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토지 수요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이제 사업 지정자 요건이 안 되면 법률 자문을 걸쳐서 사업자 취소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2차 경매 낙찰건은 오는 17일 최종 매각이 결정되는 가운데 다음 달에도 46필지에 대한 3차 경매가 예정된 상황. 제주 현지 사업소는 물론 제주도도 최근 중국 분마그룹 회장과 연락마저 두절돼 본사의 사업 추진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식물 서식지가 엉뚱한 곳에 표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 MBC 취재 결과 당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현장 조사나 회의도 없이 서류만 보고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엉뚱한 곳에 위치가 표시된 서귀포시 강정동 단팔수입니다. 이 나무는 환경영향평가 2년 전인 2013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안내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도록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아무도 모르다 최근에야 마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산강유역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맞다고 또 답변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와서 사실은 현장 확인을 안 해요. 당시 해군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현지 조사한 기간은 2014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단 사흘. 그런데 멸종위기식물인 솔잎나는 대학 박사 논문을 확인해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서식처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논문에 적혀있는 내용과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서귀포시청 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회의는 열지 않고 서면 심의만 했습니다. 위원 한 명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현지 조사를 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해군은 현지 조사를 했다는 답변 한 줄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 지역에 이제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기관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현장 확인이라든지 또 이런 대행 업무들이 좀 소홀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2015년 제주도가 추진하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멸종위기 동식물이 없다며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최근 재조사에서는 수십여 종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업체만 과태료 500만 원을 물었을 뿐 부실한 심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지난 5월 제주도가 확장 공사를 재개한다며 벌목한 구간에서 지난달 5차례에 걸쳐 곤충 로드킬을 조사한 결과 461마리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애기뿔 소똥구리 등 곤충들이 어두운 곳에서 자동차 불빛에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삼나무 벌목과 차량 이동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포화된 서귀포시 남원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입찰 기준을 놓고 참여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하루 적정 처리 용량 8,000톤을 넘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 공공하수처리장. 제주도는 2022년까지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사업비 9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공개 입찰했습니다. 입찰에는 22개 업체가 참여해 현재 순위별 자격 적격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입찰 참여 자격 가운데 공사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잘못됐다며 심사 대상 업체에 통보했고, 제주도가 새로 제시한 자격 기준에 낙찰 순위 1, 2위에 올랐던 업체들은 탈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입찰 공고에는 공사 실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약속된 규정대로 가야 됨에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죠. 처음부터 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요. 제주도가 공고한 입찰 자격입니다. 여러 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하수처리시설 공사 실적이 하루 5,300제곱미터 이상 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비슷한 사업 입찰 때와 달리 컨소시엄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업체가 공사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규정이 완화됐다고 판단해 다수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 우선순위에 올랐던 업체들은 제주도가 뒤늦게 정부의 유권 해석까지 제시하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 같이 가는 업체 중에 실적이 아무데나 있으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거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산업환경 분야 공사 실적은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여서 공고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5,300톤에 대한 면허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지는 않았죠. 그 글자 그대로인 거예요. 낙찰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어서 시급한 공공사업이 중단되고 소송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성산포와 전남 고흥 노선을 운항하는 해운사가 운항 시간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성산과 녹동 노선에 취항한 H해운은 최근 해수청에 오후 5시 녹동 출항 시간을 오전 10시 반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전 9시 출항하는 남해고속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해수청은 남해고속과 협의가 없고 녹동항 선석 허가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반려했는데, H해운은 선석 협의가 어렵다면 카페리 부두가 아닌 일반 부두에서라도 운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는데 오늘도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일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한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고 있죠. 실상은 어떤지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8시를 넘긴 한 해수욕장. 백사장의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과일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 구매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도 부과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단속반에 적발된 피서객들은 서둘러 음식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 도내 대형 해수욕장은 함덕과 협지에 2곳. 단속구역은 백사장만 해당되다 보니 백사장을 넘어 음식을 먹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백사장 바로 옆 계단이나 잔디밭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 단속 대상이 아닌 해수욕장에서는 아예 밤새 술판이 벌어집니다. 백사장의 질비한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술과 음식을 나누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바다 온 김에 그물에서 먹자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탱크 못 타고 살면 안 되니까. 계도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적발된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는 90여 건. 하지만 3차례 경고 조치 이후에만 고발이 가능해 아직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어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가십시오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거리 대기는 해야 되고 음주라든가 취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형 해수욕장의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조치,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 단속과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처럼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도 따라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해외를 못 가는 사람들이 국내 바닷가로 몰리면서 해변 쓰레기가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울산 정인곤 기자입니다. 해변에 텐트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피서객까지 몰리면서 해변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대로변부터 잘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해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근처에 가자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각종 술병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한 일회용품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쓰레기와의 전쟁. 울산 북구해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난해 하루 5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7톤으로 늘었습니다. 100리터 마대로 600개가 넘는 양입니다.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그냥 정량제 봉투도 아니고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던져버리고 가고 이러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일이 끝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가져가는 사람보다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많은 피서객들로 인해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동을 다녀가실 때 쓰레기는 꼭 내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먼저라는 시민의식이 여름철 더 깨끗한 해변을 만들어 나가는 해결책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제주시 탑동에 익수와 추락 사고에 대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탑동광장 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해양경찰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항 서부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안개나 폭우 등의 궂은 날씨나 야간에도 1km까지 관제가 가능한데 제주도는 운영 상황에 따라 내년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제주시의 체감온도가 34.9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열대야도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아침 사이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산지와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주로 남부와 산지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요.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30도, 서부와 남부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도서 지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2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화북동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9살 최모 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화기를 던져 최 씨 부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임 씨에 대항해 함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공사무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며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이 400여일 만에 철거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주도 직접 운영과 직접 고용을 위해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제주도와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며 필수 공익 사무의 완전한 민간 위탁을 중단하기 위한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